네, 최근에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반일 프레임과 전광훈 목사로 코로나 사태를 덮어씌우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기 위해서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됐던 결과요. 아마 이것 때문에 미래통합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광복절 집회날 코로나 재폭증이 시작됐다. 문재인이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확진자는요, 정부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조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늘고, 조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가 줄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1일 확진자 279명, 재폭증이다. 이 숫자는요, 지난 3월 달에 엄청난 유행이 시작됐을 때, 그때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도심 불법 집회, 모든 참가단체 조사를 하겠다. 문재인이 직접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부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 말이 뭐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정광훈이라는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라는 이 교회 하나가 마치 대한민국 전체에 코로나 사태의 광풍을 불러올 것처럼 그런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말하자면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광훈이라는 어떤 마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시설 자체를 마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앞으로 벌어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모든 잘못들, 모든 결과를 이쪽에 덮어 씌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꽤나 먹히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게 꽤나 먹히고 있다. 어떻게든 문재인을 실드 쳐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맞아. 지금 문재인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런 몇몇 교회들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꽤 있어요. 왜? KBS, MBC, 연합뉴스, SBS, 각종 공중파, 종편,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바람몰이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건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산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때 이 모든 잘못을, 방역에 대한 책임을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로 덮어버리려고, 덤탱이 씌우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방역에 허점이 있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서울시에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을 했습니다. 손발이 잘 맞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 한국경제신문이 썼던 이 네이버 메인에 걸린 이 기사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화나요가 훨씬 많고 베스트 댓글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댓글도 잠복기도 있는데 15일날 뭐 했는데 16일부터 폭증을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종북 좌파놈들은 8.15 탄핵 시위 엄청 두려워서 코로나를 일부러 안 맞고 방치시킨 거 다 안다. 광화문 내거리를 중심으로 시청부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무슨 단체 소속이 아니라 순수 일반 국민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었다. 보수단체라고 실드 치지 마. 프레이밍 하지 마. 국민들이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코로나와 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독단 정치와 가정맹호 폭정을 더 미워한다는 방증이다. 잠복기가 최대 2주인데 하루 만에
이런 게 지금 그래도 베스트 댓글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코로나 퍼지게 한 문재인과 정부를 엄정 수사해라. 국민은 폭정해도 코로나 확산 안 시키려고 지금껏 집회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폭발한 거다. 이런 게 베스트 댓글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93명. 지금 사랑제일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겠죠.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절을 다녀간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가 더 좋겠죠. 어느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러면요. 분명히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서울대생이면 서울대생, 어느 유명한 절이면 절, 여기에 다녀온 사람들 전수조사를 하면은 분명히 확진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이것을 아마도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제일교회만 그럴까요? 다른 데 다 전수조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지? 분명히 나올 걸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님을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제일교회에 연관된 사람들,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도 사랑제일교회랑 엮어서 확진자 수를 늘리는 노력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은 또 아까와는 전혀 다릅니다. 정광훈 구속시켜라. 정광훈이나 이만희나 어찌 저런 인간이 목사라고 하냐. 교인들은 안 걸린다고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식의 악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비율로 따지면은 악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같은 어떤 기사는 좀 괜찮은 댓글이 많은 기사도 있지만 굳이 비율을 따지자고 하면은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비판하고 욕을 하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의 사활을 걸고 앞으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로 덤탱이를 씌워야 돼요.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워야 돼요. 이 타겟이 됐다. 지금 이번 8.15 집회 때문에 말하자면 이 8.15 집회를 근거로 들면서 논리로 가져와서 지금 정광훈 목사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지금 좌파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권의 힘이 생각보다 막강해요. 그리고 공중파를 쥐고 있다는 거. 민주당과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와 어용 언론들 똘똘 뭉쳐갖고 정광훈에게 덤탱이를 씌운다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쫄아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이 맞짱 뜨기에는 우파 유튜브들끼리만 모여갖고 이 공중파 맞짱을 뜨기에는 사실 좀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참 앞으로 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병태 교수님 아시죠? 카이스트 전문대학의 이병태 교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 광장의 시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위험한가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콜로라도 볼더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어떤 상황에 따른 감염의 위험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 때문에 그래프가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이거 제일 높은 거 이쪽은 마스크 썼을 때, 이쪽 그래프는 마스크 썼을 때. 마스크 썼을 때는 모든 상황에서 감염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쪽은 마스크 안 썼을 때. 마스크 안 썼을 때도 감염률이 대부분 낮은데 세 군데에서만 감염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마스크 안 썼을 때 감염률이 가장 높은 거. 실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때는 거의 뭐
1시간 정도 있으면 거의 대부분 감염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기가 잘 되는 사무실 안입니다. 환기가 잘 되는 사무실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3시간 이상 있으면 거의 감염된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학교입니다. 교실, 강의실. 강의실에서도 3시간 이상 모여있으면 60%를 넘는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뭘까요?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 보이시죠? 이 주황색. 이 가장 낮아요. 야외 활동입니다. 어제 8.15 집회를 예를 들 수 있겠죠. 8.15 집회 때 만약에 마스크를 안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3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 있어봤자 뭐 한 5%? 5%도 안 되겠죠. 여기가 10%니까 한 2,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그래프가 어떤 걸 가정한 거냐? 그 나라 국민들 중에서 1%가 감염이 되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1%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 정도 프로테이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야외 활동이 가장 낮아요. 야외 활동을 3시간 동안 했을 때도 2, 3%밖에 감염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1%의 총 인구가 감염이 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1000명도 안 돼요. 70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감염 환자의 비율은 0.00138%. 감염 환자가 거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환자 수로 따졌을 때도 0.029%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00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얼핏. 크게 잡아봤자 100분의 1. 그러면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했을 때 3시간이 넘게 있었을 때도 0.01% 정도. 그 정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 느낌에는 이제부터 슬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것을 예감한 정부가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